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구조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치과를 갔다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사연부터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치과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구강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구강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평소에 칫솔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조 덕분에 치석이 잘 생긴다니. 그럼 이런 구강 구조가 뭐길래 치석이 잘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잇몸이나 치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가 제게도, 그리고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원장님, 늘 귀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표현,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시 이런 표현이 적합하고 맞는 말인가요, 원장님?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네네. 이건 이제 구조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일 거예요. 네. 치아의 배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아치의 크기, 입안의 크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울기, 치아의 기울기,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부학적인 요인, 네. 어떻게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지가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요 얘기를 조금만 좀 달리 표현을 하는 거를 해보면, 네. 치아가 잘 닦이는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칫솔질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열심히 하시는데 잘 닦이면서 그거가 효과적으로 닦고 그렇죠. 계신지를, 또 닦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닦이는 거 아닌가. 그 열심히라는 얘기에서는요, 네. 일반적인 칫솔이라든지 일반적인 구강 위생 용품만 가지고 했을 때 잘 안 닦이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면 네. 두 개가 일맥상통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가 치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치석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치석은요, 일반적으로 칫솔이나 치실이나 여러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강 위생용품으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단단하게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요 치석이 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말로는 치태, 예, 네. 영어로는 플렉, 이렇게 표현은 플라그라고 이제 많이 했죠. 예전에 한국의 치약 중에 안티 플라그,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치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엔타이 플렉 이렇게 얘기하는 안티 플라그라고 하는 거는 플라그를 최대한 없애주는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치약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플렉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보면 치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좀 쉬워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치석이 생겨서 잇몸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병의, 잇몸병의 또 충치의 근원은 플렉입니다. 치석이라기보다는. 치태, 플렉. 네. 네. 치태가 이제 메인이 되는 네. 원인인자고요. 치석은 이 치태가 제거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이 치태는 칫솔이나 치실이나 여러 가지 구강 위생 용품으로 댁에서 올바른 테크닉만 가지고 계시면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밀가루를 물에 살짝 묻힌 것 같고 거기에 베이지 컬러를 살짝 입히면 치태의 모양이 되고 되는데 네, 네. 이거를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이제 심한 아주 네네네. 그런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이제 플렉이고 이거는 어떤 약간 단백질 당하고 연관된 그 위에 박테리아 덩어리들이 아주 많은 뭐 특정한 박테리아가 아니고 아주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다 뭉쳐가지고 군집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위에 자기네들이 보호막을 딱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모여진 게 플렉인데 이 플렉은 기계적인 자극에 약해요. 그러니까 칫솔이나 치실이나 뭔가 기계적으로 아니면 심지어 이쑤시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면 긁혀 나옵니다. 네.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제거가 쉽지 않은 구강 구조를 가지셨다면 입이 너무 알치가 작다든지 네네. 그래서 일반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치실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든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남겨져 있는 제거되지 않는 플렉에 네. 우리 침이나 네네. 아니면 음식에 들어있는 그런 미네랄들이 여기에 침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침착이 됐을 때 이 침착된 부분이 치아의 표면에 가서 딱 달라붙는 거죠. 아주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는데 이게 한번 딱 결합이 되면 칫솔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계속적으로 치태가 그 위에 또 쌓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거 안 되면 이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스케일링 받으러 가셔서 툭툭 떨어져 나왔다면 이 제거되지 않은 플렉이 치석으로 바뀐 다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제거가 된 게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치석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과에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석이 생기면 그 위가 워낙 거칠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 위에 치태가 또 너무나 잘 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치석이라는 거는 잇몸병이나 충치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contributing fa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여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치석이 병을 유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그냥 딱딱하게 굳은 어떤 석회화 된 물질인데 네. 이 위에 이제 쌓여 있는 맞아요. 치태가 다시 오면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네. 표면 우리 일반적인 치아 표면보다 훨씬 거칠기 때문에 치태가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석이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 눈에 확연하게 보이니까요. 또. 네네. 이제 그렇게 약간은 오해가 있는 네. 예,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시면 오. 이게 이제 치석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태를 제거를 완벽하게 해내시면 치석은 안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다 하는 얘기는 치태를 잘 제거할 수 없는 구강 구조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 바쁘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은 치아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 의료진 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흥미롭게 네. 듣고 제가 시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치태와 치석을 이해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물론 함축시켜서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왜 맞아요. 치태를 제거를 해야 되고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지가 네.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분 말씀처럼 네. 예,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네. 구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치아가 좀 배열이 어느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일반 칫솔이 닿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 일반 칫솔만 가지고는 제거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아주 작은 칫솔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닫기 위한 칫솔, 또 네. 교정 그 브레이스가 있으면 그 주변을 닫기 위해서 있는 아주 작은 칫솔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엔드 터프트 라고 투스브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 칫솔이 있으면 칫솔의 제일 끝단을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 것 같은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리고 각도가 한 90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아의 제일 마지막 치아 뒷면을 닦기 위해서 고안된 칫솔인데 네. 이 부분이 이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네네. 혀 방향으로 향해서. 네. 그래서 잇몸하고 네. 그 치아하고 사이에 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잇몸에서부터 네. 똑바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치아가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잇몸이 있으니까 뭔가 고이는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이 우리 아래쪽 치아들의 네. 혀 있는 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은 오히려 반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제일 끝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잘 못 닦으세요. 예, 그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양치를 하실 때의 방법도 입을 벌리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위쪽을 닦으실 때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닦으시면 칫솔이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왜냐면 네. 아래쪽에 턱뼈가 그쪽 위로 들어오면서 네. 거기가 이제 공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바깥쪽을 닦으실 때는 입을 다물고 칫솔을 넣으신 다음에 쭉 넣으시면 끝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입을 네. 크게 벌리고 넣어보시면 들어가다가 말게 될 겁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아래쪽 거기가 제일 대부분 잘 못 닦으세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네.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잇몸 라인 쪽에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는 좀 작은 아까 말씀드린 엔드 터프트라든지 그런 좀 작은 칫솔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치아 그 부분을 일일이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치석이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길까요? 한 사람한테서 그러면 혀 바로 앞니. 네. 그러니까 아래쪽 앞니의 뒷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원장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위쪽 어금니 바깥쪽입니다. 쪽 어금니 바깥쪽. 네. 아래쪽 앞니 잘 닦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예,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 위치아에 걸려가지고 칫솔이 이렇게 각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미네랄이 치태에 침착이 되면 치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두 부위가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침샘이 나오는 입구가 두 개의 큰 침샘이 그쪽으로 나옵니다. 아래 바로 혀 밑쪽으로요. 네. 아래쪽 앞니를 향해서 오프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볼 쪽에 또 침샘이 큰 게 하나 있어요. 네. 요 부분이 위쪽에 있는 그 어금니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침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치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네랄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우리 몸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치태에 고이면 이제 이렇게 좀 치석을 만드는 그런 큰 역할을 하죠. 쌓이는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그쪽 부위에 잘 생기고요. 네. 보통 치태가 치석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제거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평균이고요. 어떤 분은 이 침의 미네랄 또 드시는 음식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무기질, 미네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8시간 정도 되면 플렉이라는 게 생기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미네랄 정도에 따라서 치석으로 바뀌는 제거되지 않은 플렉의 치석으로 바뀌는 네.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저희 사연의 제목이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이긴 한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구강 구조도 있지만 네. 또 꼭 구강 구조뿐만 아니라 저희가 섭취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렇다면 또 저희의 자작 방법 네. 이런 몇 번을 이렇게 음식을 씹는지 그런 여부들도 결국 좀 연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음식 중에 보면요. 치아는 네. 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 치아가 없는 경우를 잘 보시면 네. 거기에 치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기능이 상실된 치아죠. 네네. 그 치아의 위쪽 표면을 보면 치석이 생기는 그런 거를 종종 봅니다. 네. 근데 저작이 되는 부위는 치석이 안 생기는 걸 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기능을 해서 닿으면 치태가 제거가 되고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보통 이제 야채죠. 네.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파이버, 네. 섬유질에 의해 가지고 치아에 그게 닿는 부위는 다 닦여 내려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태는 화학적인 요법으로는 제거가 잘 안 되고요. 기계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작도 기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칫솔질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거고 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문질러서 닦는 게 네.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네. 어떤 수압이라든지 아니면 가글약 이제 워터 플러스나 가글. 네네네. 이런 거는 효과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가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이틀만 지나면 안 닦은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워터 플러스도 저희가 그거보다 몇 배나 센 압력을 가지고 워터 시린지로 닦아봐도 이렇게 쭉 밀릴 뿐이고 겉 표면만 제거되고 실제로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거는 제거가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치실이나 그 칫솔 가지고 다 루즈한 다음에 그다음에 워터 픽을 그렇죠. 좀 쓰시면 조금 이제 좀 그 그로스하게 있는 음식물과 함께 같이 빠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좀 쉬우면 좋은데 쉬운 거 말고 조금 어렵고 옛날적으로 계속 네. 해왔던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치태가 생기는 이 플래그를 빨리빨리 없애는 게 사실은 저희의 이제 구강 관리의 가장 핵심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칫솔질 항상 강조해 주시는 또 치실, 입솔질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참 시중에 마켓에 가보면 아니 마켓도 아니죠. 아마존에만 들어가도 너무 많아요. 제품이.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참 나한테 맞는 또 그런 구강 관리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치실도 제가 앞서 방송 전에도 여쭤보긴 했어요. 어떤 치실은 굉장히 얇고 어떤 치실은 두껍고 또 민트 맛도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네 어떤가요, 원장님? 네,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노필라멘트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한 재질로 돼 있는 한 선으로 돼 있는 치실이 있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얇고 그 한 선으로 돼 있는 건 약간 테프론이나 어떤 코팅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요. 네.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들어갈 때 좀 저항감이 좀 적도록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고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치아를 살짝 감싸야 됩니다. 치실을 쓰실 네. 땐.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반대쪽 면도 살짝 감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제 그런 거를 쓰고요. 빼내실 때 그냥 위로 쑥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우시면 옆으로 그냥 빼시면은 조금 네. 저항감이 좀 적게 되고요. 네. 조금 크고 사실은 효과는 여러 가지 그 치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만든 거 있고요. 여기에다가 웩스를 묻힌 게 있고 안 묻힌 거 있는데 웩스를 묻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안 묻힌 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치태를 제거하는데 플라그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건데 효과는 두 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잘 하도록 하고요. 실제 브릿지라든지 공간이 좀 넓은 부위에 쓸 수 있는 슈퍼플로스라고 또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간 이상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두꺼운 이제 그 네. 실로 이렇게 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약간 이렇게 털실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그 공간이 넓으면 작은 것만 가지고 닦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 효과가 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굵은 거를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굵은 게 나오는 거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닦아야 되는 그 밑에 이제 펀틱이라 그러죠. 이제 가짜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든지 이런 부위를 닦기가 작은 걸로는 조금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꺼워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의 이와 이 간격 사이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네, 네. 아래는 또 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 네. 그럼 그렇게 두꺼운 걸 써도 괜찮은지 잘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네. 아, 근데 이제 네. 이게 치실이 어떤 트라우마, 외상을 줄 정도로 너무 크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니까 네, 네. 그거는 좀 피하시고요. 네. 적절한 사이즈는 본인들이 사용해 보시고 거기에 네. 맞는 사이즈를 하시면 되고 시중에 팔고 있는 아주 두꺼운 슈퍼플러스 외에는 대부분 네. 다 작용을 하고요. 이가 이렇게 많이 삐뚤빼뚤해져 있어서 이 컨택이 되는 부위가 아주 길거나 아주 너무 타이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는 걸 쓰시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은 넓은데 위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 치실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자꾸 끊어지고 네. 그러면 꼭 플라스틱으로 얇은 바늘처럼 돼 있고 뒤에 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열린 게 있어요. 네. 보통 thread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치실을 꿰가지고 이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잘 집어넣으시면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 바늘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그걸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빼시면 네. 이제 그 치실의 한쪽 끝을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빼내는 네. 거죠. 그럼 바깥쪽, 안쪽 이렇게 그 치실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네. 조금 이제 좀 귀찮으시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서 네. 좀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구강 위생 용품 중 하나는 이쑤시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오히려 이쑤시개를 쓰면 더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이쑤시개를 잘못 쓰셔서 벌어진다고요. 네.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실로 외상을 주는 것처럼 이쑤시개로 외상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쑤시개는 옆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끝에 옆면을. 그래서 옆쪽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그 문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나무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약간 사선으로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문지르는 방식으로 하시면 플렉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게 스티프하기 때문에 잘 제거가 되고요. 초기 단계의 치석까지도 제거가 됩니다. 단점은 네. 이게 깊숙하게 이하고 이 사이 완전히 통과할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잘 사용하면 잇몸이 부었던 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간이 있었던 부분이 네. 이제 잇몸이 가라앉으니까 이게 이제 열리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고요. 쓰다 보면 치석이 뚝뚝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치석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렇죠. 뜻인가? 막혀 있던 곳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잇몸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군요. 네 치석이나 치태가 제거가 됨으로써 잇몸이 부었던 게 가라앉는 거죠. 네. 이미 치석 치태 때문에 뼈는 소실이 됐고 그래서 벌어진 게 결과적으로 보이니까 아 이거의 원인은 이쑤시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 때문에 네. 좀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이쑤시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네.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쑤시개 사용법도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네. 집어넣어서 쓰시는 경우를 더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우리, 이의 표면에다가 옆면에다가 이렇게 네. 딱 옆으로 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끝을요 팁의 네. 옆면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네. 옆면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걸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힘 조절은 본인들이 다 잘 하세요. 네. 네, 아프니까요 너무 세게 하면. 그렇죠. 오, 이렇게 또 꿀팁을 네, 또 네. 배우게 됐네요. 네. 그리고 치아 배열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교정을 사실은 심미적인 거의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꼭 권하는 경우가 이제 구강 위생이 잘 안 될 때 네네네. 치아가 너무 삐뚤어져서
네. 또 치아가 완전히 두 개가 겹쳐서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겹쳐서 맞닿는 부위는 제거할 방법이 저희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부위에 해당하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 치아를 교정을 통해서 배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정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네. 예. 와, 오늘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요.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항상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만져보고 생각해보고 이런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요.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치아에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하실 만한 게 치태가 잘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가 있는지 본인이 하시는 방법이 치태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제 기술을 좀 습득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거를 지나서 이제 있는 문제들은 이제 치과에서 상의를 하시면서 해결법을 좀 찾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속 시원하게 치석이 잘 생기는 구강 구조가 무엇인지 또 어떤 뜻이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을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